연이은 폭우에 대한민국 곳곳이 또다시 잠겼습니다. 자동차가 잠기고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른 재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좀만 기다려. 아찔했던 역대급 폭우를 모아봤습니다. 또다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장마와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는 늘고 있는데요. 물폭탄이 쏟아진 충청권에는 침수와 산사태 사고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최근 나흘간 충남 청양에는 600mm의 호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 사고로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총 13명인데요. 침수 몇 시간 전부터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주변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약 3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 미호강 홍수주의보는 경보로 대체됐고 오전 6시 30분쯤에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범람 위험이 큰 상황이었지만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 대한 차량 통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폭우로 인한 실종, 사망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던 재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폭우가 쏟아진 중부 지역은 1987년에도 대홍수가 났던 곳입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7월 22일 하루에만 5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였고 새벽까지 총 67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부여에서도 60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폭우로 금강 유역 12개 시군 거의 전역에서 농경지와 마을이 완전히 침수되었는데요. 이에 논산, 부여, 서천 등에서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금강 하류 지역은 호우가 쏟아지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어온 만큼 금강 대홍수는 방제 대책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재로 꼽힙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적 차원의 방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당시 정부가 방제 종합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예외는 없습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는 21세기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폭우로 인한 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에선 587.5mm가 내렸는데 이는 서울 연평균 강수량의 40%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7월 27일의 강수량은 무려 301.5mm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있기 바로 며칠 전까지 한 달간의 장마가 이어졌던 탓에 집안이 매우 불안정해진 상태였으며 이 집중호우는 재해 발생의 방아쇠가 되기도 했죠. 이로 인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이 산사태로 무너져 1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120여 가구 중 60여 가구가 고립됐으며 감전으로 사망하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통제된 도로만 모두 24곳.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은 완전히 마비됐고 침수된 차량만 6,000대에 이르면서 정비공장은 차량을 세워둘 공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폭우 양상은 이제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역대 최장 장마라고 불리던 2020년 폭우는 사람들이 이상기후에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973년부터 2019년까지 장마 기간 평균 강수 일수는 17일 정도인데 2020년 한 해 동안 평균 강수 일수는 32일로 약 2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수십 년 동안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도 크게 영향을 줄 정도로 각종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가운데 2020년 한반도 전역에 내린 집중적인 폭우 사태는 한국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재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연평균 강수량 1300mm 중 여름에만 전국 평균 340mm가 내리곤 하는데 2020년에만 858mm가 내렸습니다. 점점 예측해지기 어려운 여름철 폭우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주거계층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작년 8월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등이 침수되면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에선 차량 수백 대가 순식간에 침수됐고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고 시장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시민들의 생활터전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죠. 2012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됐으나 이후에도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에서만 4만 호 이상 새로 지어졌고 서울시는 이번에 침수 우려 지역과는 상관없이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죠.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과한 채 10년 전과 똑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같은 극한호우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나고 보면 대비와 점검이 부족했던 인재로 드러나는 만큼 반복되는 침수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는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